3.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참고로 저도 명분파보다는 실리파입니다. 제가 앞에서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 사주 특성상 저는 실리파다. 명분, 외부에 보이는 거, 남한테 보이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만족하면 끝입니다. 자, 나라의 재정학적 요소와 주변 국가들의 정세를 간파하지 못하여 한미일이냐 북중러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고 우면하니 앉은 자리는 가시방석이요 일어서니 키는 제일 작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온데, 이 부분은 좀 견해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실리 외교를 취하기 위해서 그냥 실리 외교를 안 하고서 명분 외교를 취하기 위해서 한미일 위주로 집중을 해버렸더라면 지금처럼 그렇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겠죠? 여기 관점이 이해한다면 오히려 실리 외교를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외교관계 다양한 각도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생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일어서니 키는 제일 작은 것이 작금 현상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빅데임 같아요. 이중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실제로 문 대통령을 두고 이야기했다면 이거는 좀 문장의 명필과답지 않는 그러한 인신공격성이 강하다라는 점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닐 거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만큼 열악하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화 강철비 2 보셨나요? 저는 최근에 집에서 봤는데 이게 이제 외교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게 실리 외교냐 뭐 여러 가지 명분 외교냐. 그런데 느낀 점은 어느 나라도 믿을 국가가 없다. 우리가 미국을 절대적인 우호 국가로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꼭 그렇진 않죠. 무슨 결말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 실리 싸움이 아주 살벌합니다. 국가의 운명을 놓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초래하였으나 했으나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시려 불매운동을 조작하고 양국 관계를 파탄낸 바. 물론 이게 불매운동을 정부에서 주장했는 부분이 뭐 있다고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듣는데 저는 이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지만 너무 늦게 지금 한일 그 청산을 일제 청산을 한번 해야 돼요. 지금 많이 최근에 논의도 되고 광복회 회장이 뭐라고도 뭐 저기 국립묘에서 파묘 이야기도 나오고 뭐 안익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개 나오는데 어쨌든 그동안 친일 운동을 그러니까 친일을 했던 분들이 이제 정권을 잡는 측면이 강했고 계속해서 그거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일제 청산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늦게라도 해서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되는 그래서 민족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그것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저는 일본 대일 경제정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피는 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분하고 생각이 반대예요. 한 번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 국산 부품이 강화되고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제 청산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외교관계라고 해서 굴욕적으로 약한 모습으로 갈 필요 없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산업이 일본을 앞서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뭐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미국 같은 데 가면 항상 일본 소니 제품 TV가 도배를 했어요. 어떤 마트를 가면. 그런데 지금은 삼성이나 LG가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활약을 하죠. 그리고 아마 소니를 제꼈을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외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품 산업도 그런 기초 산업 분야도 이제는 국가의 경쟁력을 키울 때다. 그렇게 해야만 일본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완벽하게 독립을 해서 옛날 우리 조선 세종조 이전으로 우리가 일본을 도살펴주고 우리에게 와서 구걸하던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꼭 그런 관계 좋은 거나 대등한 관계 좋고 서로 호의적인 측면이 좋긴 한데 어찌됐든 우리가 자강을 해야 돼요. 스스로 강해져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일제 청산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은 반전되고 지지율은 얻었으나 결국 동북아의 안보의 상징인 지소미아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도 좀 저는 생각이 반대예요. 지소미아가 아마 그 대공 반공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주고 그런 건데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는 하겠는데 굳이 일본에서 먼저 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 이거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명분의 얘기였고 중국의 패권지와 북극 도낭의 핵도발의 엄중함을 먼저 고려하셔 한미일 3국의 동맹을 강화하시며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국위를 이룬 후에야 그 길을 이룬 후에야 여기까지만 할까요? 중국의 패권주하고 북극 도낭의 핵도발 이건 이제 북한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한미일 간의 미사일 요거는 기존적으로 우리가 많이 주장해 오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있는 남북 간에 있어서 그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없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냉전 시대의 논리를 가지고 그대로 한미일 우방만 주장했다가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돼서 자꾸 국지전을 도발되거나 또는 중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의 우방도 돈독히 하는 측면도 있지만 분명하게 이 미국이나 일본을 너무 믿고 북한이나 이 중국을 너무 등한시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실리외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 환경이 변하고 경제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환경도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통일을 위해서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만으로 가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의 문제니까 우리 민족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고 주변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DJ 때부터 이제 그 북한의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많은 이 경제적인 뭐 그런 소모전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이제 차분하게 집행을 해 나가면서 해야 될 거지 뭐 무조건 적대시할 필요는 없고 무조건 미국이나 일본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다. 일본 받쳤습니까? 결국은 걔들도 우리를 이용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강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그 길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아베의 골통을 쥐어받고 고안을 걷어차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는 것은 실리외교가 아닌가 애교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리외교를 취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또한 일본의 의류업체가 연이어 폐점하고 이거는 그건가요? 유니클로인가? 그 이야기 같은데 일본의 자동차 업체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우리가 철수해주면 고마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제차 타고 다니는 거 얼마 전에 그때 아마 불매운동할 때 일본 차 끌고 다니는 분들이 죄송합니다라고 뒤에 쓰고 다니는 그런 기사도 봤죠? 철수해도 됩니다. 한국 자동차 이제는 일본 자동차 없어도 한국 자동차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이제는 선두해서 더 앞설러 가야죠. 일본의 기업 또한 한국 기업과 거래를 끊고 이게 부품 조달에서 좀 애로를 먹였었죠. 그래서 아마 삼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농산물과 수산물 수입 금지에 처한다니 수산물은 금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고등어니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명태니 이런 거는 핵 발전소 터져가지고 바닷물로 유입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금지하는 게 맞죠. 이거는 장려할 사항이 아니에요. 의류업체 근로자, 매장 근로자, 유통업자, 자동차업체 근로자, 영업사원, 수리기사, 농민, 어민, 수출입 관련 근로자, 항공사 근로자, 관광사 근로자 등 수많은 백성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위태롭게 된 것은 명분이 실리를 앞선 까닭인데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관광 수입이 끌렸다고 얼마나 아우성졌습니까? 한국인들 제발 와달라고 이렇게 했고요. 어쨌든 일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산업 부분에 타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전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핵심적인 부품 산업의 독립성을 아직은 100% 갖지 못하는 그런 점이 위험할 뿐이지 이런 서비스성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에 그렇게 지나치게 이걸 이유로 일본에 대해서 친일본적으로 갈 만한 그런 명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이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친일 관계에 있어서는 독립심을 갖기 위해서는
한 번은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언론개혁 기관, 권력기관 개혁, 언론개혁 다음에 일제 청산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고 이야기합니다. 권력기관 중에서 지금 국정원, 그 다음에 국방부, 그러니까 군인 이제 어느 정도 개혁이 됐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검찰이에요. 이 검찰 개혁하고, 그 다음에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허위뉴스, 가짜뉴스 이거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이번에 확실하게 해서 기업 언론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제 청산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과 정신과 문화적인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일본과 대등관계에서 서로 호혜적인 입장에서 그렇다고 무조건 배척할 필요는 없고요. 호의적인 측면에서 하되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일본에 먹힐 수 있다라는 우리가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자꾸 일본은 조선시대 때도 수시로 침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꼭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평화와 화해 따위 허황된 말로 감성에 목마른 백성들을 현혹시켜 실질적인 핵폐기도 안중에도 없는 북극의 전환과 더불어 성대한 냉면잔치. 성대한 냉면잔치 이거는 좀 너무 말이 심하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냉면잔치를 벌린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냉면을 먹은 거고요. 냉면은 이제 북한의 대표적인 음식이니까 밥 먹은 거 갖고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나서 장치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의전상 밥을 먹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비난할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평화와 화해 따위 허황된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꼭 허황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남북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언제까지 분단 국가로만 남아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거를 몰아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구음일 복검한 무리들로부터 토사구팽당하여 백성의 열쇠를 준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치욕마저 당하는 것은 명분의 외교였고, 구음일 복검을 보면 입구자, 꿀밀자, 배복자, 칼금자예요. 그러니까 입에는 꿀을 바른 듯이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이 배에다 뭘 갖고 있다? 칼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칭찬 행죽하면서 뒤에서는 언제든지 칼로 나를 벨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밀 복검한 무리들로부터 토사구팽당하여 백성의 열쇠를 진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이게 지금 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랬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북한의 그 찌라시? 그 뭐죠? 그거 저기 풍선에 띄워서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행위로 인해서 그런 걸로 아는데 일방적으로 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원인 관계가 사실 전후 관계가 좀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국제적 합의에 따라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시고 적극 동참하시어 북극의 돈줄을 막아 서서히 고사시키며 동시에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여 북극의 도낭이 스스로 처지를 깨달아 핵 개발을 포기하고 시장을 개방토록 하는 것은 실리의 외교일진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거죠. 그런데 과연 북한이 스스로 우리가 고사시키면 북한이 고사가 되냐? 그게 문제인 거죠.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쉬울까라고 하는 측면인데,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압박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내몰 필요는 없죠. 극단적인 선택 분야로. 그게 참 이게 머리 아프겠어요. 저도 지금 외교는 문외한이라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실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명분 외교에 치우쳐 명분 외교로 가자고 하니까 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한미일 실리 외교진인데 과연 폐하께서는 외교에 임하시오며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택하셨사옵니까? 실리를 택한 게 아니었나요? 옛날 전 정권들 보면 무조건 미국 찾아가죠. 근데 이번에 그 미국에서 부통령인가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하게 자기 한국 사람들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껄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은 그냥 형님 뭐 미국 위에 대해서 아부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이제 이 문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미국 그 부통령인가 누가 아무튼 그랬잖아요.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교 정책에서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좀 뭔가 이 구시대적인 냉전 시대의 그런 외교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명문과 실리 중 무엇을 얻으신 것이요? 북극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 중 무엇과 파친하였으며 작금에 이르러 결국 무엇이 남았단 말이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미치광이지만 자국 내 이익을 확실히 보호했고, 중국의 시주석은 공산당의 수령이지만 중국의 시장 경제를 대외로 이끌었으며, 북극의 도낭은 독재자이지만 최빈국의 지위를 핵 보유국으로 끌어올렸고, 일본의 아메는 구려계획으로 이름났으나 그만큼 실리는 챙긴다는 평이 있으며, 잘 핵심을 찌른 것 같아요. 러시아의 푸틴이 장기 집권을 꿈꾸는 건 100중 70을 넘나드는 지지율이 있기 때문인데, 폐하께서는 핵도 없고, 핵이 없는 게 폐하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인가? 그 아마 소설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핵을 보유하려고 했었다. 핵을 보유. 그래서 그게 이제 11.6의 어떤 한 백그라운드가 됐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썰도 있었죠. 백성의 삶은 파탄이요. 파탄.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만 파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8.15 광복절 집회 전까지는 그다지 그렇게 파편이 아니고 이제 좀씩 안정이 돼가면서 쿠폰 풀어서 이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일하게 하고 있던 시기에 광화문 집회에서 그렇게 국가를 그냥 긴장시켜 버렸죠. 저희들도 저 마스크 전혀 안 쓰다가 요즘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확진을 많이 시켜버리면서 그러니까 전파를 많이 시키면서 또 그게 원인이냐라고 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 있어요. 서로가 논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 증명하고 있잖아. 예컨대 뭐 사랑제일교회가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든지 이런 거는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다음 교회에 기독교의 그 개신교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 개신교가 이제 그 청와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영업장 취급하지 말라 종교 집단을 제가 봤을 때는 개신교 쪽이 그에 좀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자, 뭐냐면 사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가 듣기로는 신자 수가 제일 많은 게 불교라고 들었거든요. 사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도 성당 대표적으로 한두 개씩 있죠. 동에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기독교는 그때 보니까 그 방역 지침 내린 곳인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건물 사이사이에도 있고 건물의 한 층에도 교회가 있고 지하에도 있고 그래요. 개신교가 왜 그렇게 많을까? 개신교가 많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자들의 집결이 단결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헌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저도 개신교에 한 3, 4년 다녀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같이 밥 먹고 분위기 가족처럼 좋긴 한데 그게 정말 그게 종교 신앙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의 생태 환경상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긴 하지만 이거를 개신교도 예컨대 이제 어떤 동에 하나씩만 뭐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아우성 나겠죠? 지금 현재 교회가 많다,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적으로 대형 교회도 있지만 영세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임을 자제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근데 자발적으로 저기 참여하신 분도 있죠. 무슨 그 목사님이 쓴 글 있던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 시장 경제는 퇴보했으며 구려 외교부 때 실리 또한 챙기지 못하였고 또한 지지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으시면서 50% 넘나들죠. 어찌 장기 집권을 꿈꾸며 대통령은 장기 집권 꿈꿀 수가 없죠. 5년 단임제인데 독재자의 길을 걷는 미치광이가 되려 하시옵니까? 좀 지나쳐요. 제가 봤을 때는 독재자의 길을 걷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독재자가 됐고 미치광이 됐으면 이 글 쓰신 분은 지금 아마 옛날 남영동 대공부소에 끌려가서 물고문 당하고 있겠죠. 놀랬잖아요. 지금 광화문 대통령 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대놓고 대통령 요구하고 같지도 않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가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습니다. 별로 유식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선동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뭐 옛날 저기 그런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얼마나 지금 떠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안 하잖아요.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그 이야기 하니까 그걸 또 씹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상소를 빙자해서 짐을 능멸하며 내가 만약에 왕이라면 이런 말 하고 싶어. 그대는 상소를 빙자하여 짐을 능멸하며 이렇게. 영명하신 폐하 저들은 폐하의 정치적 신념과 감성의 논리에 기울여줄 만큼 한가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시급은 시급하여 총각을 다투고 늑대와 표범과 호랑이는 굶주려 먹이를 놓고 다투는데 어찌 폐하께서는 한가로이 초원의 풀이나 야금야금 뜯어 삼키고 계시는 것이옵니까? 요거는 이분의 현실 인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 늑대, 표범, 호랑이는 어딜 말할까요?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 자, 호랑이는 인이죠. 인. 표범. 그다음 늑대. 일본은 하이에나 아닙니까? 하이에나. 자, 부디 통촉하시어 안목을 넓게 가지시고 정치와 이념을 외교와 따로 다루시어 실리를 위한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북극 도낭의 핵탄두 아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고 국토를 보존하시옵소서. 북극 도낭의 핵탄두 아래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핵 폐기를 하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핵 폐기를 하고 남북 간의 경제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 성장을 도와서 남북이 나중에 통일됐을 때 그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는 문 대통령이 여기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실리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이 분야는 제가 문외한이기도 하고 많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분명하게 저는 실리 얘기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상으로 이것도 마치겠습니다.